현주 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 밤, 할머님의 마지막 속삭임이 제 등골을 타고 온몸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님을 업고 도망치던 그날에 제게 남은 건 찢어진 간병복과 쿵쾅거리는 심장뿐이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사무쳐 들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스스로 나갔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 알면서도요. 그렇지만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주입니다. 올해로 42, 평생을 남의 집 간병을 하며 살아온 간병인이죠. 젊은 시절부터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해야 했고 홀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 작은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가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딸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만 봐도 제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아이 학비 대고 먹이고 입히느라 제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새 옷 한 벌 사 입어본 기억도 희미합니다. 그저 아이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할머님 댁에 들어온 지는 어느덧 2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17살. 풋풋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할머님은 저를 손녀처럼 때로는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일찍 돌아가셨기에 할머님 내외부는 제게 부모님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할머님은 엄하시면서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거나 명절이면 꼭 제 딸아이 용돈까지 챙겨주셨죠. 그런 할머님을 모시는 일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님은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 저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님은 치매가 깊어질수록 저를 더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제 목소리만 들으면 고개를 돌리셨고 제 손이 닿으면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어느 날은 제가 할머님께 약을 드리려는데 할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왔습니다. 현주야, 현주가 내 곁에 있어 고맙구나. 할머님의 눈빛은 잠시나마 맑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님께서 저를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모신 보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할머님은 제게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버팀목이자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남은 삶의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할머님 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할머님의 자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부터였습니다. 번듯한 병원 원장이라는 큰아들, 유명한 로펌 변호사라는 딸, 그리고 해외에서 무역업을 한다는 작은아들까지.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자식들이 할머님의 병세가 깊어지자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걱정에 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번뜩이는 탐욕이 그들의 눈동자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님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으니 이제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치매가 더 깊어지기 전에 유언장이라도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간병인 아줌마가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것도 문제야. 혹시라도 딴 마음 품을까봐 불안해.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기보다는 대산적인 차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제가 알던 할머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님을 어머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산을 물려줄 도구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님에 대한 은밀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드시던 약의 종류가 바뀌거나 식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저는 눈치챘습니다. 제가 직접 할머님께 음식을 해드리면 자식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셔서요. 하지만 할머님은 제가 해드린 음식을 더 잘 드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할머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큰아들이 할머님께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재산 다 저희 건데 왜 자꾸 딴 소리 하세요? 할머님은 침대에 축 늘어져 눈만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큰아들은 할머님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달려가 큰아들을 말리려 하자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당신은 빠져. 여긴 우리 가족 일이야. 그의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뒷걸음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할머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님 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님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도 그들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감시했습니다. 할머님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할머님께서 자식들의 손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할머님이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저는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은 할머님을 아예 별채로 옮겼습니다. 본체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던 평소에는 창고처럼 쓰이던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님과 저의 유대감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할머님은 언제나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몰래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님, 저 현주예요. 할머님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할머님을 이곳에서 꼭 꺼내드릴게요. 할머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게는 거대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별채의 구조,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할머님의 상태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보름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밤 12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간병복을 입고
주머니에는 몰래 챙겨둔 철사와 열쇠 꾸러미를 넣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별채 복도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제 발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님 방문 앞에 도착하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수레빗장이 굳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철사를 꺼내 빗장 틈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님은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님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저 현주예요. 이제 나가야 해요. 제가 할머님을 지켜드릴게요. 할머님은 눈을 뜨셨지만 저를 알아보는 듯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님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님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저는 할머님을 등에 업었습니다. 앙상한 몸이 제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지만 할머님의 체온이 제 등에 스며들어왔습니다. 현주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할머님의 입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내는 듯 절박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님의 그 속삭임이 제 등 위에서 마지막처럼 울렸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뺨을 때릴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사무쳐 들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할지 알면서도요. 저는 할머님을 업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별채를 벗어나 본체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나무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쪽문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열쇠를 하나씩 끼워 보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쪽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추격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급 수배 이현주 씨를 찾습니다. 이현주 씨는 치매 노인을 유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유괴범이라니 그들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머님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세상은 저를 유괴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님이 평소 자주 하시던 의미심장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주야, 내 삶의 진짜 보물은 돈이 아니란다. 이 집에는 내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르게 꼭 찾아줘. 할머님은 치매가 깊어지기 전부터 간혹 의미심장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현주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오직 진실만이 남는 법이지. 그리고 그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야. 또 다른 날에는 정원에서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셨습니다. 현주야, 저 오래된 우물 말이야. 저 우물은 말이지. 이 집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비밀을 품고 있는 우물이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할머님께서 치매가 조금 깊어지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님은 잠결에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15점. 그 안에 모든 것이 현주야. 서재, 오래된 우물, 그리고 15
이 세 가지 단서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제가 꼭 찾아낼게요. 할머님의 마지막 진실을. 할머님은 제 말을 알아듣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할머님 댁으로 돌아간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할머님의 책상 바로 옆에 있던 작은 책꽂이. 그 15번째 칸을 찾았습니다. 15번째 칸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유독 낡고 해진 책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꺼냈습니다. 책의 옆면에는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홈을 따라 책의 표지를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책의 표지가 열렸습니다. 책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님의 자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자식들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와 학대,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재산을 이연주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이연주에게 위탁한다. 그녀는 내게 진정한 가족이었으며 내 마지막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 자식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줄 수 없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기자들이 찾아왔고, 저는 할머님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런 자식들이라니. 인간도 아니야. 간병인 이연주 씨가 진짜 영웅이네. 저런 분이 진짜 가족이지. 여론은 순식간에 할머님, 자식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할머님의 자식들은 노인학대,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시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할머님의 자필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법정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듣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할머님의 자식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선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저의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님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할머님의 이름으로 할머님 나눔 재단을 설립하고 노인 복지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재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건립,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지원,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등 평생 남의 집 간병만 하던 평범한 간병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습니다. 거대한 재단을 운영하는 일은 제게 너무나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뜻을 이어받아 봉사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거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남은 삶을 오직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데 바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재단으로 출근하며 저는 할머님의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할머님, 제가 할머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간병인 이연주는 이제 더 이상 유괴범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존경을 표했고, 저의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제 삶의 마지막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제 삶은 마치 한겨울의 모진 바람을 견뎌내고 키어난 매화처럼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할머님 댁의 낡은 서재, 그 15번째 칸에 숨겨져 있던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님의 마지막 지혜이자 탐욕에 맞선 진실의 외침이었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할머님의 뜻은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제가 펼치는 선한 영향력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제 삶은 이제 빛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과 용기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할머님의 자식들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현주 씨처럼 억울함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맞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수도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